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전 불안감 조성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저걸 석유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석유판 인천 지역 횟집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9월 6일 기사예요, 저게. 지금 이제 수산물뿐만 아니라 지금 소금도 원산지 속여가지고 판 사람 이미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모든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양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사람의 미꾸라지가 저런 짓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오염수의 생태 환경적으로도 아직 검증도 안 됐다 뭐 이런 식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를 더 망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펜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은 나중에 포대가리 해버리면요. 국산으로 섞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가 확인된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의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결정적인 증거가 요즘 그 쇼핑몰 채널에서 소금을 판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소금을 쇼핑몰 채널에서 팔다니. 근데 그 쇼핑몰 회사 차원에서 이게 원산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쇼핑 TV에서 팔면은 팔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쇼핑몰 채널에서 소금을 파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사실 수수료 소금은 엄청 굉장히 떼는데. 쌌던 제품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쇼핑몰에서 팔면은 마진이 안 남고 그러니까 양식이기 때문에 마진이.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최근에 이 소금 하나 한 포대 샀어요. 히말라야 솔트. 예, 저기 그 히말라야 산이 여러 나라로 걸쳐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어디였더라? 네 글자 나라인데 있어. 이따 쳐. 핑크 솔트 하나 샀어요. 네. 그 중에 반을 이재명 대표는 드려볼까 하고 지금. 자, 배돼지 가발님, 분노의 똥침님, 그리고 남쪽 별님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 볼게요. 쿵쿵쿵쿵쿵. 누가 뛰어가는지 그냥 알겠지. 쿵쿵쿵쿵쿵. 몸무게 많이 나가는 놈. 드디어 한국 정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라고 간토 대지진 학살된 6,600명의 조선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본인들한테 관심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 잡아라고 달려오는 거. 그러니까 저 6,600명이라는 숫자가 문서로 확인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파키스탄 맞아요. 파키스탄 산.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간도 대지진 때 학살된다는 게 문서로 확인된 사람의 숫자가 6,600명이고 확인이 안 된 걸로 추정하면 엄청 큰 숫자로 늘어나죠. 다음에 견문 발검. 윤석열이 칼을 엄청 뺐어. 청룡도 정도 뺐어. 지금 관훈장이야? 그러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윤미향 논란인데 저를 계속 말씀드렸죠. 새날방송이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팩트체크를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총련이 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뒤에 저거는, 보면 입장문 요거 지금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방송에 지금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고 조총련 관계자는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50년 동안 하는 행사고 오히려 한국 국회의원이 갔다는 게 그래도 간토 대지진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이 있고요.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통령실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간도 백주기 행사에나 참여를 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은 몰라요. 그런 그래. 신경 안 썼잖아요. 다음 짤 볼게요.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도 봉오동도 넘었건만 윤석열 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지금. 용산 윤석열 앞에 꼼짝 마라 공산당. 윤석열이 쓰고 있는 건 색안경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보기에도 너무 남부끄러운 짓이에요, 진짜. 이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음 짤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차선을 이탈해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깨알같이 고속도로에서 지금 고속도로 난간이 있잖아요. 저걸 부시고 지금 이탈하고 달리고 있어. 명분과 논리는 하나도 없어. 정말 역사 이념 전쟁 갯벌을 지금 달리고 있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냥 누가 이런 얘기 합시다.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이 한마디 합시다. 병신? 그래 내가 그랬지. 대통령한테 무슨 병신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심한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면 안 되지. 네.
자, 다음에 국정원의 각성. 북한이 국내 방정부 세력에게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을 내리고 있다 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좀. 보기 불편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니까 보기 저게 지금 불편하네. 쉽게 표현하면 저거 망난이라고 하잖아 저거를. 망난이 사람 먹치는 사람.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날 방송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죠. 국정원이 저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네. 북한 선전 매체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정보위 간사 유상범이 나와가지고요 북한이 지령 내리고 있다고 뻥튀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매체를 찾아보고 그 내용대로 그러니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그 거야. 이야기를 내가 보수 어르신한테 해줬더니 보수 어르신이 또 그러시더라고. 비영신. 에이, 그렇게 심한 아니, 말씀 뭐 하지 마 진짜. 보수 어르신들이 왜 윤석열을 욕해. 아니 근데 저 뉴스 때문에 덕분에 2030 트위터나 SNS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 망나니 그린 이 그림 작가님한테 부탁하는데 조금 덜 어울리게 조금 어색하게 그려주세요. 박순찬 너무 아베. 어울리니까 보기 불편해요. 저거는 망나니도 미치광이 같죠.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전 국민을 간첩으로 모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장 말이라기보다는 유상범의 말이에요. 정보위 끝나고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북한이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구호 지령 내렸다. 저번에 이거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네. 북한이 지령 내렸다는 거야. 북한 만능설. 정북 세력은 애들 아니야? 잠깐만 그냥 우리 방송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이야기해 줄게. 우리 북한 싫어해. 아니 북한 그 솔직히 말해 조금 떨어진 애들한테 우리가 지령 받을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죠. 아니 뭐 이렇게 용돈이라도 찔러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돈을 줘야 되는 판국에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그 박순려 한복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분한테 와서 계속 돈 뜯어대는 서모 씨가 있어. 서모 씨. 그러면서 그냥 불편해서 그냥 막 돈 쥐어주고 있던 그 서모 씨가 아무 근거 없이.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 수석과 통화를 하면서 MBC 가서 시위를 하더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실화 탐사대인가 이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되죠. 야, 공중파를 안 보니까 또 이런 정보에 이제 어둡구나. 야, 공중파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 때도 박순려 나왔을 때도 굉장히 반향이 컸거든요 사회에서. 왜냐하면 뭔가 박순려가 한복을 만드는데 뭐 택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면서 저 앞에서 굉장히 영업 방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낭설을 가지고 약간 저 사람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방선거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버였는데 역시나 강민석 수석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강승규가. 네. 자 여기까지. 그냥 재밌는 짤로 넘어갈게요. 퉁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한데 네.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의제 5개를 뺐어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뉴스 밸류를 중심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그 다음 거요. 저게 어떤 신문일까요? 저 타이틀 건 신문이 모르죠 잘. 네. 두 분도 안 찾아봤죠. 한겨레. 윤석열이 뭐 읽고 있잖아요. 제목이 안 읽었을 것 같아. 9월 5일 기사네요. 한겨레 21 기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야, 읽어봐요. 내용이 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읽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영문판인 것 같다. 이 책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이 가장 감동받은 책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9년 대학교에 입학한 뒤 아버지 고 윤기중 교수가 추천했다고 한다. 그가 이 책을 더 열심히 들여다본 것은 2007년의 일이라고 한다. 근데 안 읽었을 것 같아. 훌륭해. 재밌어요. 재밌네요. 자, 다음 짤 볼게요. 자네 너무 빨리 따라오는 것 아닌가? 박근혜의 망토로 바지를 해입었을 것 같은 윤석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외쳐줘야죠. 4번만 외치세요. 네. 시작.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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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다음 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부인의 엄마, 장모가 구속되거나 고속도로 건이 나오거나 오염수 이런 거는 한 말도 안 해. 침묵을 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국가 세력 윤미향 의원권 같은 경우는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 해외로다가 지금 저 G20 한다고 인도네시아 갔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기랑 연관 있는 거는 조용해. 그 요즘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이 국정 운영을 비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인리 갈 때는 정말 조용히 나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걱정도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저쪽 세력들이 대통령 나갈 때 사고를 쳐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수사가 들어온다거나 대통령 나가 있을 때 한다고. 자, 다음 짤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 거울을 보고 있네요. 너 반국가 세력이지. 이거는 거의 뭐 치매 증세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울 보고 낯설어 하는 거는 아니 나라 망가뜨리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저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나라 망치는 게 반국가 세력인 거지. 실제로 보면 윤석열이 사실상 빨갱이인 거죠. 논리상으로 보면. 그래서 보수 어르신이 또 자기가 찍었다면서 윤석열을 또 흉신 그려가지고 내가 거지 마시라고 제가 좀 호통을 쳤었죠. 지금 보수 세력들 찍은 사람들 대다수가 욕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넌 나를 부끄럽게 했어 이런 거. 다음 절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말은 철이가 아니고 배설이다.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말할 기회만 있으면 공산 전체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아프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너무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윤미향 의원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본인이 이렇게 공산 전체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봐라. 이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벌리는 네. 것 같아요. 근데요, 선동하면서. 어저께 그 더 탐사가 보도한 거 하나 있었죠. 대선 전에 누구랑 통화한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봤어요. 뭐 지금 이슈에서는 이제 전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서 안 다루는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저렴하더라. 특히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어요.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더라고. 예. 그 말 자체가 엄청 저렴한 사람이야 그냥. 달리 표현하면 존나 무식한 거야. 대가리 든 게 없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렇게 전화 연결이 급작스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면서 말 존나 많아, 말 또. 진짜 많더라고요. 다 듣기가 힘들 정도로. 네. 다음 짤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신문이요. 여론조사를 냈대요. 500명짜리. 대구신문 창간 27돌 시도민 여론조사. 500명짜리. 윤석열 국정 잘한다 71. 이거 보고 이제 네티즌들이 엄청 빠개 친 거야. 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 저는 대구신문에서 거짓말했다고 이게 완전히 이게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바로 대구에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만난 분들은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가 대부분 만난 분들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일 줄도 몰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 하기 나름이에요. 예. 하기 나름이라서 500명짜리 갖고 여론조사해서 잘한다라고 얘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론을 만들고 싶은데 이러면 대구만 고립되지. 실제로요 대구 분들 저번에 황교안이가 그 당대표 할 때 그런 짓거리 했었거든. 문재인 정부 때. 뭐 지방 교부금을 뭐 문재인 정부가 대구에 안 준다 그랬다가 박살났잖아요. 예. 제일 많이 줬어. 가짜 뉴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주구장창 뽑아가지고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지역이 대구예요. 대구 경북.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2021년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대구 수돗물 전국에서 가장 오염됐다니 충격. 실제로 그쪽 지역만 대통령 뽑고 시도지사 뽑고 국회의원만 뽑아줬더니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나쁜 것이 지금도 대구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윤석열을 진짜로 저렇게 지지한다고? 설문 문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선 100%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요? 네. 유선 100%였어? 그럼 저렇게 나오지. 이게 무선 100%로 했다 그러면 정반대로 나왔을 수도 있죠.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병주 의원 등 해가지고 육사 찾아가서 홍범도 형상 이전하는 거 항의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저 문이선님 SNS 보니까
그때 중앙일보가 건 헤드라인이 수업방해 했다 그랬거든. 육사 생도들. 기레기고 국방부고 허당들 뿐이네. 민주당이 육사를 방문해서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기사인데 육사 개강은 9월 4일. 요거는 그때가 9월 2일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숙사에 복귀한 그 생도들을 뭐 방해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쪽팔립니까?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육사 근처에 보수 단체들이 걸고 있는 현수막들이 전부 다 육사를 비판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현수막들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사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생도들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논란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나중에 이거를 문제 삼았다가 자기 경력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진짜 답답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 후보자 친구의 친구 이균용. 사실은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는 약간 한 칸 떨어뜨린 느낌 있죠. 친구예요 그냥. 근데 장대높이 PT를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짐이 너무 많아. 저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 최초로 낙마시켜버려야 돼요. 예. 진짜요. 예. 거의 일배더구만 쟤는. 아니 조국 장관은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줘놓고 이균용 따위를 대법원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반성회나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어 보이는 게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죽거리고 웃는 모습만 보입니다. 저게 지금 사람입니까? 다음 짤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결정을 했죠. 진교훈 후보. 근데 김태우가 공익제보자라고 계속 떠들어대요.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면했다가 윤석열의 논리예요. 국민의힘의 논리. 야, 어저께 보도 하나만 내가 알려드릴까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공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 민주당의 후보로 낙점된 진교훈 후보랑 여론조사를 붙여보니 해볼만 해서.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잖아. 예. 김태우 때문에 40억을 쓰게 생겼어요. 대학생들 한 명한테 100만 원씩만 줘도 4천 명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돈이에요. 근데 공천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 후보랑 여론조사 붙여봤더니 해볼만 해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합의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면 출마시키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출마시키면 안 되죠. 공천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원래 자기한테 그런 공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입 닫고 그냥 쓱 카드를 내미는 거 아닙니까? 자, 대법원 그러니까 대검이 김태우가 대검 이제 검찰 출신 수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파견 나갔던 네. 거라고. 대검 감찰 결과 드러난 사실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을게요. 감찰 반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취득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건설업자 최 씨의 뇌물 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건설업자 최 씨에게 인사청탁, 과기부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 건설업자 최 씨 포함 다른 사업자들과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10여 차례 골프 접대, 2021년 1월 1심 판결문, 폭로 동기, 청와대 갖고 나온 문건 있죠.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설 동기의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데 그 뒤에 보면 더 골 때려요. 김태우 전 수사관 진짜 공익제보자 맞습니까 하는 내용인데 김태우의 건설업자 뇌물 공여 수사 개입 사건 내용입니다. 건설업자 최 씨, 국토부에 뇌물을 건네고 방음터널 공사 불법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받음. 김태우 전 수사관, 경찰청 직접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묻고 서류 열람 요구. 경찰청 방문 후 최 씨와 여러 차례 통화. 2022년 12월 건설업자 최 씨가 뇌물로 수주한 방음터널에 5명이 숨지고 46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화재 참사 발생.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 화재 사건. 그 사건이요. 대형 화재의 원인은 비용 감축과 공기 단축 등으로 이유로 쓰인 PMMA 등 플라스틱 소재로 밝혀짐. 김태우 전 수사관과 경기 과천 방음터널 업자의 이익권 카르텔 사면되었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데 검찰의 일개 수사관이잖아요. 경찰청 들락거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느낌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스폰서로부터 정기적으로 뭐 접대, 뭐 골프, 뭐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향응을 제공받는 특정한 목적이 없다. 그 일상적으로 받았다는 뜻이 되니까 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현숙이 감감무소식이네요, 보니까. 야, 웃기지 않아요? 그 그림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찾으러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현숙은 숨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찾으러 다니고 뭐 화장실도 뒤집고. 지금 국회 나와가지고 아마 김현숙을 안 자르고 가는 것 같아요. 이동욱님, 졌어요. 근데 난 내기를 한 적이 없는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단체방에서 김현숙이도 안 자를 거래요. 우리 방송을 듣고 나는 네. 좀 김현숙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로 안 자르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내기를 거셨어요. 졌어요? 인정? 그러니까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거네. 예. 지금도 시간 끌고 있으면 어느샌가 국민은 잊혀질 거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것만 봐도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만 외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시작.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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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